안녕하세요.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화학약품들, 화학물질들에 대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한 케미포미아, 그리고 농약,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환경 이슈 따라가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화학물질과 케미포미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지금 이 시간표는 어느 김씨라는 사람의 하루 일과표를 화학 제품과 함께하는 일과표, 시간표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디퓨저, 방향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샤워와 씻으면서 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샴푸, 보디워시, 스킨, 선크림, 파운데이션 각종 그 화학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는 손세정제, 물티슈 이런 걸 사용했고요. 오후에 식사를 하고 치약,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이제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크림과 클렌징 워터, 냉장고 제스 탈출제,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의료용 합성세제, 섬유 유연제 등등, 이와 같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에 들 때까지, 심지어 잠자고 있을 때도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왔다든지, 이미 나돈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침대에서 나돈이 나왔다든지, 가습기 살균제나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유생용품 중에서 화학물질이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는 먹거리 중에 농약 성분들이 검출됐다는 그런 보도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중에 화학약품에 거의 24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만큼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물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화학물질이 약 4만 4천 종 정도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1년에 약 3천여 종이 이 시장으로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많은 물질들이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이 중에서 약 7천여 종이 유해성이 파악된 화학물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세정제, 합성세제, 방향제, 그 다음에 소독제, 방부제, 방청제. 방부제, 방청제 같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연물질로서 피톤치드나 유익한 것이지만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다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화학물질 유통량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물론 매년마다 증가율은 올랐다 낮았다 하고 있지만 수입량이나 유통량이나 제조량이나 수출량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사업장별로도 화학물질의 그 종류하고 그 사업장 개소수, 그 다음에 배출량인데 보시면 2010년도에 약 5만 톤 정도 배출이 됐는데 2016년도에 5만 7천 톤, 약 7천여 톤이 증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량도 늘어나고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배출이 우리 생태계 또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생물 농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생물 농축 현상들은 이게 수계로 배출되면 이게 플랑크톤, 그 다음에 물고기, 큰 물고기 이렇게 해서 농축이 된다고 그랬죠. 또 이 물고기를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함으로써 사람한테까지 연결되는 이런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용수를 사용할 수 없고 여기에 이제 생물 다양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토양, 흙 속에도 이제 이게 잔류가 되는 것이고, 대기 중에도 배출이 돼서 우리가 스모그라든지 각종 대기 오염 때문에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각종 그 기관에 폐에 기관지염이나 암을 일으키고, 간에도 마찬가지고, 면역에서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뭐 내분비샘의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혈액에서 빈혈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각종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된다든지 운반 탱크롤이라든지 가장 사고가 나서 유출된다든지 또 공장 생산 과정에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화학사고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생산하고 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고도 아울러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약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화학약품 평가법, 화학약품 관리법 이 두 가지 법을 만들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고 신규 물질과 기존의 화학 물질들은 모두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해성 심사를 해서 유독물질로 지적되면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해성 평가를 해서 허가물질로 지정받으면 유통이 돼야 되지만, 굉장히 심각한 독성이라든지 유해성이 있는 물질들은 모두 다 금지라는 거죠. 제한해서 유통을 금지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물질들을 함유한 제품들은 사전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신고에 면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확인을 받으면 유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속에 이런 그 화학약품들이 검출됨으로써 실제로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러므로써 케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뜻인데, 케미컬이라는 화학하고 포비아 혐오가 합쳐져서 케미포비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이나 먹거리 등에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화학약품을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케미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화학약품으로 사용된 어떤 제품들을 멀리하고 천연약품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케미컬과 포비아를 합쳐서 케미포비아라는 이제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케미포비아가 확산된 배경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습제 살균제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지금도 가습제 살균제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분들을 그동안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그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법이 미비해서 다시 이제 수정 법안이 만들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살충제 때문에 한동안 또 달걀을 먹는데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생리대라든지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든지 방사나돈 같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화학약품에 대한 그 공포증이 심하게 되면서 케미포미아가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케미포미아가 확산되니까 그 제품의 판매량, 소비량들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계란 생리대, 세제에 대한 그 매출량을 보면 기저귀 같은 경우에
그 다이옥신 검출 논란이 있어서 보면 전부 마이너스로 이렇게 매출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생리대 같은 경우도 일반 생리대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고, 이 유기농 생리대가 50% 이상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란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증감이 되고 있는 건, 감소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제의 경우에도 천연 세제는 늘어난 반면에 표백제나 이런 그 화학 세제들은 구입량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포비아 대책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아볼 텐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물티슈라든지 그다음에 탈취제, 여기에서도 뭐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에서도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앞에서 설명했지만 화학 물질에 들어간 제품을 거부하는 사람들, 노케미족이 이제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영유아 어린애들을 준 주부들이 이런 것을 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책은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아까 유해한 물질을 사전에 유해성을 평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노출이 안 되게 또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는 그런 일들은 정부가 해야 되고요. 기업은 국민들을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준수해야 됩니다.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또 그런 유해한 물질들을 미리 차단하지 않고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기업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소비자들은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지금은 워낙 소비자들이, 특히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 감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나돈도 주부들이 다 잡아냈고, 또 이런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도 주부들이 먼저 이렇게 알아내게 된 계기는 바로 이제 가습제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어린애들이 죽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화학물질 평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년마다 화학물질을 이렇게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510종을 등록했는데, 내년에는 800종 정도, 2024년도에는 1000종 정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용하는 양에서도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하라. 그래서 7,000여 종에 해당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등록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거는 이제 살균제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바이오사이드 프로덕트, 그래서 살생 물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농약도 이게 바이오사이드에 속해요. 그래서 살생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꼭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오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해석하면 살생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되게 원래 목적이 그 세균이라든지 균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해서 살균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습기를 이용할 때 물을 계속 물통에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과 물때 이런 것을 이제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지만 PHMG, 그 다음에 CMIT, MIT 이런 제조 방법을 91년도에 지금의 SK 케미컬, 그 당시에 유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런 것들을 유통사인 옥시화학이죠. 옥시레킷 벤키저라는 이 회사에서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서 약 27개 판매 업체에 이제 이게 관련이 돼 있고, 20개의
업체에 원료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7, 8년 동안 사용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2011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이 가습기 살균제가 그 원인 불명의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약 4,748명,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18년 6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431명이 피해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사망 사고와 피해가 이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PHMG라는 게 있고, PDH라는 게 있고, CL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그 살균제 성분들이 피부에 접촉했을 때 그렇게 큰 독성을 일으키지 않아요. 또 실수로 먹었더라도 그렇게 인체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게 코로 마셔서 그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강한 독성 현상을 일으킨, 특히 폐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는 이제 이렇게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서 피해 예방을 못한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 이쪽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돼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살생 물질에 대한 관리법이 별도로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죠. 그 치약 속에 들어있는 또 그 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들어있는 CMIT나 MIT라는 이런 그 화학 물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으로나 피부로 했을 때는 그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 식기세척제 이런데 또 그 우리가 물티슈라든지 비누 속에 있었을 때 이럴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현상은 있었지만, 코로 마셨을 때는 폐 손상의 우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습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습기로 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폐가 섬유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부들이 그 석탄을 캘 때 석탄 가루들이 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폐포에 이게 쌓여서 폐가 이제 경화돼 섬유옷처럼 단단하게 되본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제 그 폐를 뭐 이거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폐를 그대로 이제 펴놓으면 마치 그 초등학교 운동장만 크기로 이렇게 펼쳐진답니다. 그만큼 폐 속에는 많은 접촉 면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공기를 빨아들여서 산소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폐포 안에 산소들이 들어가서 혈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 깨끗한 피를 만들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화학물질이나 성면과 같은 분진, 아까 석탄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염증 질환, 방사선 치료, 유전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딱딱하게 되면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일지들인데 이건 참고로 하시고, 아무튼 94년도에 만들어서 2001년도에 이게 이제 시판이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현재 이제 지금은 판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건의 개요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일부 지금 수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걸 유해성인지 인지하고도 그대로 판매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제품들, 옥시아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유해 성분에 대한 계열별로 PHMG 계열은 옥시삭삭이나 뭐 이런 거, PDH 계열은 셰프, MCRT 계열은 애경가습기 메이드 이렇게 이제
이 제품별로 이렇게 유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인데 참고로 하시고요. 2016년 4월 달에 103명 정도, 지금 뭐 200명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사망자 수가 239명,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보상 기금이 약 100억 원 정도, 뭐 롯데마트에서 출연을 한 이런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이오사이드, 아까 살생물질이라고 했죠. 이 살생 제품 관리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살생 성분을 소비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성, 그러니까 안전성 승인을 유해성 평가를 해서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걸 만들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대책은 보시면 화학물질을 사전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뭐 등록하도록 하고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뭐 이런 제도예요. 그다음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유해 우려 제품을 지정 관리한다. 방향제나 탈취제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이런 물질들은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관리도가 알려준다 이 말이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의 안전관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고 대책이나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 대책인데, 이 관리 대책의 기본인 이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학물질 관리법이 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약해서 화평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규정들이 다 나와 있고요. 특히 화학물질 앞에서 말했던 등록, 유해성 심사, 유해성 평가 등등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 피해를 받는 분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화학물질이 이런 가습기 살균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나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대책으로서 화학물질 관리법을 만들어서 이제 대책을 세워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그 화학물질을 싫어하는 공포심에 들게 하는 그런 것을 케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화학물질보다는 천연 그런 물질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로케미컬 쪽이다. 이제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가습제 살균제에 대한 그 살생 물질에 대한 종류는 이제 그냥 약자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꼭 필요하면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